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명예교수 박종기입니다. 고려시대에 일어났던 가장 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대몽항쟁과 삼별초 항쟁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짧게 보면 1231년에 몽고가 고려 침략을 하고 1273년에 삼별초가 진압될 때까지 만 43년, 그리고 또 길게 고려가 이 몽골과 형제 맹약을 맺은 1219년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약 한 55년간의 역사가 바로 이 대몽항쟁과 삼별초입니다. 1231년 1차 침략을 당하고 나서는 고려는 이제는 개성에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1270년까지 만 38년간이 고려의 임시 수도가 오늘날 강화도에 설치된 겁니다. 이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이른바 제2차 고려대장경, 8만 대장경의 조판이 시작되고 완성된 시기입니다. 전쟁 기간에도 고려는 이 이른바 몽골과의 항쟁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 대장경을 조판해서 민심을 수습한다든가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고려의 어떤 계속 성을 지키면서 방어전을 하는, 강한 적과는 싸움을 회피하고 약한 적과 싸우는 이러한 어떤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전술은 전통적으로 몽골뿐만 아니라 거란, 그리고 또한 금나라와의 전선에서 일단 청야 전술이라고 해서, 일단 적의 침략을 받으면 물자와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서 모든 평지에 있는 주택이나 물자를 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이 청야, 들판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산성으로 가서 견벽, 벽을 두터이 해서 수성을 한다, 지킨다. 그러다가 적의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전투력이 약할 때는 성문을 나가서 기습 공격하는, 이러한 고려는 철저하게 어떤 게릴라전으로서 몽골의 전술이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고려사 기록 가운데서 기주성에 있는 이 박서 장군의 활약을 보면 이 고려의 어떤 전형적인 전술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로 1231년 1차 침략 때 몽골은 이 기주성이 함락이 안 되니까 기주성을 그대로 놔두고 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려왕의 항복을 받았는데 끝까지 이 기주성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당히 재밌는 기록은, 그때 몽고의 70세 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가 이 전투를 보고 나서 탄식해서 뭐냐면, 내가 총각 때 머리를 묶고 전쟁을 했는데 아마 뭐 한 50년 전투에 천하의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도 이같이 몽골의 공격에도 항복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항복하지 않은 이 기주성의 장군들은 나중에 큰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박서는 기주성의 영웅으로서 재상이 됩니다만, 고려의 어떤 이 저항 정신이란 것이 이 기주성 전투에서 박서 장군에게서 잘 드러난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항복을 한 거죠. 그런데도 고려가 이 30년 동안 항복하지 않고 버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대몽항쟁 중에도 고려 무신 정권이 갖고 있는 대단히 유연하고 끈질긴 외교 전술입니다. 몽골도 무한전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몽골은 뭐냐면 국왕이 직접 몽골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라, 친조하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라, 친조와 환도라는 두 가지 요구를 처음부터 내세웁니다. 고려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국왕이 가는 것이 태조가 가고, 또 고려는 먼저 몽골군이 철수해야 우리가 개경을 환도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몽골군이 먼저 철수하고 난 다음에 고려는 그때 개경으로 가는, 때로는 몽골과 타협을 하고 또 한편으로도 강경책을 쓰는 이런 유연하고 끈질긴 외교 전술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항쟁이 지속화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당시에 몽골이 주전선은 양자강 이남 지역에 있는 남송정벌이 있습니다. 몽골은 이 남송정벌이 더 화급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를 침입한 것은 혹시 남송정벌을 향하는 고려가 몽골을 공격할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일종의 어떤 후고지환을 우려한 견제책으로 고려 침입을 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항전, 이 38년간 지속된 무신정권이 몰락은 되었지만은
지나치게 무리한 장기 항전, 그리고 또 무신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화 천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이제 크게 이반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몽 항쟁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 몽골에 대한 어떤 저항 운동이다. 전 국민이 몽골의 침략에 저항한 아주 빛나는 전투다.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대몽 항쟁의 의미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몽골군의 어떤 일방적인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고려 왕실의 정체성을 지키는 전쟁이다. 이런 것이 하나 대몽 항쟁의 큰 의미다. 이게 나중에 이제 충선왕이 책봉을 받을 때 몽골 황제가 고려에 보낸 이 교서에 보면 지금 천하에서 자기 백성과 왕조 사직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국가는 오직 사만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몽골이 천하를 정벌 했지만은 이 고려만이 아직도 자기의 고려의 국체 정체성을 지키고 국왕이 존재하는 것은 고려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물론 몽골이 고려 국왕을 임명합니다만 이렇게 고려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끈질긴 대몽 항쟁, 이것 때문에 몽고가 함부로 고려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260년에 고려 태자, 나중에 원종이 됩니다. 태자가 몽골의 쿠빌라이를 만나러 갔을 때 쿠빌라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려는 만리가 되는 큰 나라다. 사실은 고려가 만리가 되지 않죠. 그만큼 이 고려의 어떤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옛날 당나라 태종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고려의 태자가 왔으니 하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고려의 이 대몽 항쟁이 몽골에게 강한 어떤 인상을 남깁니다. 쿠빌라이는 태자에게 고려는 고려의 풍속을 그대로 유지해라. 이른바 불계 토풍, 토풍이라는 것이 고려의 토속적인 풍속을 고치지 않겠다. 고려는 고려의 정체성을 유지해라. 대몽 항쟁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뭐냐면 고려의 정체성, 고려의 어떤 풍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대몽 항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고려는 특히 고려의 국왕들은 이 무신 정권의 폐단을 하도 짓누르기 때문에 원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고려의 국왕과 무신 집단은 철저하게 친몽골적인 친원적인 입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이 고려의 국왕과 관료 집단은 몽골과 좀 더 밀착되어 갔지만 거기에 반발하는 무신 정권 이래 대몽 항쟁을 했던 군인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바로 이 삼별초 항쟁이라는 것을 낳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삼별초 항쟁이라는 것은 고려 정부가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하겠다는 것에 반발해 갖고 그해 6월 달에 강화도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왕족을 왕으로 내세우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합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진도 정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1270년 8월 달에 진도로 가서 거기에서 성과 궁궐을 쌓고 항전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271년 5월,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 진도에서 어쩌다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도가 점령되자 다시 제주도로 옮겨서 1274년 4월 진압될 때까지 약 2년간 제주도에서 삼별초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삼별초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진 것이냐? 바로 이 1219년에 몽골과 형제 맹약을 맺고 나서 당시 권력자 최우라고도 합니다. 나라에 도적이 많다 해서 도적을 막겠다 해서 밤에 군대 야별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1252년 몽골 침략이 본격화하면서부터 좌우별초로 나뉘어졌고, 몽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쳐온 군사로 신의군을 조직해서 좌우별초와 신의군을 합쳐서 세 개의 별초다. 그래서 삼별초라고 합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할 때는 고려의 공병은 하고 또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고려의 공병은 사실상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삼별초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최씨 정권의 사병이라는 성격과 실질적으로는 몽골 대몽 항쟁을 지휘하는 국가의 공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이 결과적으로 이 삼별초 항쟁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삼별초가 처음에 강화도에서 진도를 근거지로 했을까?
서남해 지역,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조응선이, 세금을 받은 조응선이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바로 이 진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물자를 확충하는 데는 아주 최요충지다. 이런 것이 진도를 택하게 되는 원인이다. 당시에 보면 고려정부가 문서에도 이 삼별초가 진압하고 나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조세와 곡물이 이게 올라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종운이 안 되니까 육지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별초 정권이 진도를 장악했다는 것은 고려 정부에게 상당한 타격을, 재정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몽골도 이 고려의 항복을 받았지만 고려 지배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를 장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보면 삼별초군이 진도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진도를 장악하면서부터 경상도, 김해, 밀양, 남해, 거제도, 하포 이 모든 지역에 있는 해안부록이 삼별초의 권력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떤 이 군전에서는 여기가 고려 정부인 줄 알고 진도에 조세를 바치러 올라온다든가 이럴 정도로 사실은 이 진도에 있는 삼별초 정권이 고려 정부에 상당히 위협이 됐다. 이제는 이 진도를 점령한 삼별초를 진압하지 않으면 고려의 재정적인 타격, 더 궁극적으로는 몽골의 고려 지배에 큰 타격을 입다 생각하니까 몽골은 즉시, 그러니까 바로 진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9개월 만에 이 진도가 즉시 진압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삼별초 항쟁이 당시 고려와 몽골에 던져준 충격은 대단히 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별초 항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이 한밀조 항쟁은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다. 개경으로 환도하면서부터 이 삼별초 군적이 전부 다 이 몽고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항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랑캐 몽골 군사가 대거 침략했다. 인민을 살육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모이자 하니까 잠깐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 삼별초 항쟁은 몽골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기치로 내었으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 천척의 배에다가 많은 사람을 싣고 진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온 몽골에 대한 저항운동이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배중손, 삼별초 최초 이른 배중손은 용손, 고려왕실을 용손이라고 합니다. 용손은 12대의 끝남으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도읍을 세워야 한다 라는 이 도참설을 항쟁이면, 이건 뭐냐면 고려왕실에 대한 반대운동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반몽골적인 정치운동이, 저항운동이죠. 한편으로는 반왕조적인 저항운동이라는 것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별초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삼별초를 민중들이 지지한 것은 지난 오랜 동안 40년간의 전쟁에서 민심들이 상당히 시달렸다. 장기 항쟁을 하면서 당시 몽골에게 물자와 전략적인 물자를 빼앗기기 이전에 주민들을, 육지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다 산성이나 바다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몽골의 침략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근거지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산성 해도로 들어가는 이 정책이 당시 농민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르쳐줬다. 고려의 지배층들은 후광과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갔지만 이 육지에 있는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몽골 침략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고려 정부나 몽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러한 백성들의 어떤 반감이 삼별초 운동에 그대로 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몽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삼별초 운동을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이 삼별초가 내세웠던 반몽골, 반왕조적인 저항운동에서 민이 상당히 호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더 방치했을 경우는 일반민의 대대적인 저항운동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몽골과 고려군은 전격적인 진압작전을 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별초 항쟁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국제적인 어떤 관계입니다. 몽골은 궁극적으로 일본과 송나라를 정벌해야 한다. 이 삼별초 항쟁이 난 1270년에서 73년 아직도 송나라가 1279년에 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송나라가 그대로 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입장에서 보면 이 삼별초 항쟁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송나라와 삼별초가 연합됨으로써 몽골의 동아시아 패권에 상당한 지장을 가질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일본과 삼별초 송나라로 이어지는 반몽골 국제전선이 구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몽골 정부와 고려 정부는 무리하게 이 전쟁을 진압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별초 항쟁은 대단히 국내 국외적인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항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고려의 어떤 이후 역사 전개, 원의 고려 지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별초 항쟁 그리고 대몽 항쟁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